안녕하세요. 김평원 교수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미디어 교육.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매체설화입니다. 매체설화 좀 생소하시죠?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드라마 또는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 각종 매체에 의해서 전파되는 설화, 이야기를 매체설화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체설화와 그 구전설화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매체설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실 스토리텔러와 패널 선생님들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MBC 아나운서 박지민입니다. 저도 지금 방송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매체설화를 같이 고민해보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이 돼서 정말 기대가 되고요. 이번 시간에는 교수님과 함께 구전설화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준비한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개그맨 조현민입니다. 매체설화 확실히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게임 아나운서 권이슬입니다. 매체설화? 교수님 말씀대로 아직은 생소하지만 오늘 열심히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학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다닐 때부터 국어와 국사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영어 수학은 못했으니까. 오늘 한번 이것도 아주 우리 교수님 말씀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제대로 공부한다는, 학교에 왔다는 그런 마음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매체설화를 이해하려면 구전설화에 대해서 좀 더 개념을 정립하고 가야겠죠? 설화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전한다는 말을 구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설화의 개념이 잘 이해되지 않으면 그냥 구전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구전설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매체설화는 뭘까요? 매체설화는 구전이 아니라 매체에 의해서 전파되는 설화 이렇게 구분하면 쉽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전설의 고향도 매체설화로 보면 되는 건가요? 전설의 고향. 네. 좋은 질문입니다. 내 다리 내가. 네, 무섭죠. 네. 맞아요. 전설의 고향은 전설이라는 그런 구전설화를 매체설화로 변형해서 다시 옮긴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멘탈이나 이게 원래 구전이었구나. TV 프로그램이었죠. 전설의 고향에서 나왔던 유명한 에피소드인데요. 상당히 무섭습니다. 무섭죠. 네, 1977년부터 89년까지 89년이요. 네, 20년 넘게 KBS에서 매주 네, 전설을 이야기로 드라마해서 보내줬는데 사람들 머릿속에 무서운 것만 기억에 남거든요. 맞아요. 무서운 맞아요. 전설만. 네. 그중에서 덕대골 전설. 덕택. 남편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매장한 지 얼마 안 된 묘를 파헤쳐서 시신의 다리를 끊어와서 다리를 다려서 남편을 먹였죠.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근데 다리를 끊어오는 그 길에 귀신이 다리 한쪽에 없는 귀신이 따라오면서 내 다리 내놔라고 그게 했던 맞다.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내 다리 되는 지금은 상당히 유치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인구에 회자되면서 무서워서 화장실도 못 갔어요. 못 갔죠. 네. 화장실이 심지어 방에 있었는데도 못 갔어. 방에 화장실이 있었어? 있었죠. 있는 집이네. 교수님, 근데 네. 내 다리 내나는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은 남편이 아팠던 편인데 남편은 어떻게 됐나요? 병이 났나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는 기억이 안 나죠. 네, 안 나요. 내 다리 내놔 쫓아오는 귀신만 사람들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 그러네.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요? 병이 잘 나았고요. 우리가 시신의 다리를 훔쳐왔으니까 그 묘를 찾아가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과정에서 그 묘 주변에서 산삼을 발견했는데 맞아. 그 산삼의 다리도 한쪽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그랬나? 해피엔딩인 거죠. 네. 왜냐면 저는 딱 이 나이대가 제 초등학교 때 아주 저는 뭐 거의 20년 동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한 2, 3년 빼고 다 봤다. 만기의 어린 시절을 함께한 네, 전설의 그렇죠. 고향이네요. 전설의 고향과 함께 했습니다. 근데 전설의 고향이 이제 구전설화라고 하셨는데 네. 정확하게 전설과 설화가 어떤 네. 차이가 있나요? 그 설화, 신화, 전설, 민담 상당히 헷갈리시죠? 네. 네,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신화, 전설, 민담은 설화의 범주에 속해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설화라는 큰 울타리 안에 신화, 전설, 민담 이게 하부 구조로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다 모두 고등학교 문학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이죠.
고등학교 때라면 기억이 나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요. 왜 기억이 안 나지? 기억이 안 나요. 사실 고등학교 때는 네. 공부를 좀 안 하죠.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억이 안 날까요? 왜 안 나죠? 왜죠? 왜지? 왜 안 왜 나? 그럴까요? 배운 게 맞죠, 저희가? 수능에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 수능에 나오지 않으면 공부를 안 하게 되죠. 맞아요. 그러네요. 네. 그럼 여기서 우리 박지민 아나운서님께서 신화 전설 민담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화, 전설, 민담. 제가 차이를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먼저 설화라고 큰 틀이 있습니다. 이 전승자의 태도와 시간과 장소, 증거물, 주인공, 그리고 전승 범위에 따라서 신화, 전설, 민담으로 일단 구분이 되고요. 일단 신화부터 살펴볼게요. 이 신화는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신성하다고 믿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증거물은 좀 구체적이지 못하고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신이나 신적인 인간이 주인공이 되고 같은 민족끼리 공유하게 되는 우리나라 신화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 곰이 마늘과 쑥을 먹고 인간이 된다는. 당근 신화. 맞아요. 그게 신화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단군 신화의 피해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요? 제가 사람 같은 짓을 안 할 때 저희 부모님이 항상 마늘과 쑥을 먹고 그 얘기 많이 했어요. 네, 사람 되라고 했는데 근데 네. 우리는 신화 얘기하면 단군 신화 말고는 딱히 또 떠오르는 건 없어요.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 로마 신화 있지. 많이 봤거든요, 어렸을 때. 막 해외로. 책으로. 네. 수능에 안 나와서 내가 몰랐나? 우리나라의 경우도 신화가 빈약합니다. 그렇죠, 맞죠? 네, 많지 않습니다. 어. 그 영국도 빈약하고요. 네, 미국은 신화 자체가 없죠.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는 세계 보편적입니다. 맞아요. 네, 그 이유는 신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인 신이 우리 단군 신화처럼 신성하지 않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은 네. 질투가 많죠. 맞아요. 싸우기도 하죠. 맞아요. 오히려 인간보다 더 마음이 좁은 경우도 있고요. 맞아요. 네,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네. 그건 세계 보편적인 정서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즐기고 있는 거죠. 그럼 빈약한 나라에서 신화를 네. 없는 건 좀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그 신화는 오래전 이야기, 되게 신성한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언제까지나 신화가 부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화가 부재하거나 없으면 만들면 됩니다. 신화를 만들어요? 네, 있잖아요. 노래 가수 신화 만들었잖아요. 신화. 그렇죠, 신화. 네. 그 영국은 뭘 만드는 거예요? 영국은 반지의 제왕이죠. 그런 게 신화고. 영국의 반지의 제왕은 심지어 명문대학교 영문학 교수님이 쓰셨어요. 띵작이죠. 저 신화 부재의 콤플렉스를 그냥 신성한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싸우러는. 보편적으로 확류가 됐고요. 신화 자체가 존재할 수 없죠, 미국은. 네.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창조해버립니다. 우주 공간에 큰 거대 서사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걸 신성하다고 믿고 공유하고 있죠. 뭔지 뭘까요? 알겠다. 뭔데? 스타워즈. 네, 맞습니다. 스타워즈. 그 스타워즈가 그 미국에서는 엄청 유명하다 보니까 광선검 이런 것도 유명하지만 그렇죠. 거의 약간 종교적인 느낌도 좀 그렇게까지 힘이 네. 그래서 거기 생겼잖아요. 스타워즈에 나오는 포스, 네. 보이지 않는 힘인데 동양에서는 기, 이런 개념인데 서양 사람들은 이게 정말 신기했는지 포스를 종교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까지 종교적으로도? 현대판 신화로 거듭난 거죠. 와, 근데 스타워즈는 진짜 전 말도 안 되는 약간 네. 그런 그렇잖아. 상상의 나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신화적 성격이 이게 네. 있을 수 있나요? 이게 핍진성이라고 해서 그럴싸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납득하지 않는데 네. 신화 차원으로 올리는 장치가 있습니다. 장치요? 스타워즈 맨 처음에 보면 A long time ago in a galaxy, far, far away 나오죠. 아주 오래전, 네. 머나먼 은하계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사실 따지지 말아라. 그냥 뭐 옛날에 그냥 이야기다라고 신화 장치를 해놓고 우주 공간에서 공화정과 재정이 충돌하면서 이제 성과 악이 대결하는 구조로 신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구나. 맞네. 좋은 장치다. 네. 그러면
신화는 지금까지 알아봤고 네. 그 다음 전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번 차이점을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아까 신화가 스토리텔러가 사실이라고 믿지는 않지만 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전설은 일단 스토리텔러가 사실이라고 믿고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증거물 또한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설은 신이 아니라 좀 특별한 인간이 주인공이고요. 그리고 전설의 전승 범위는 뭐 신화처럼 민족 단위가 아니라 그냥 일정의 지역 사람들끼리, 이렇게 동네 사람들끼리 공유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역? 저 오금동에 사는데 네. 옛날에 임금님이 지나가시다가 와 오금이 자리내서 오금동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이것도 전설인가요? 네, 전설입니다. 네, 지명유래 전설이라고 해서 곳곳에 전설이에요, 지명이 이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지명마다 거의 전설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죠. 저는 이것도 동네에서 전설입니다. 그냥 저 자체가 전설이었습니다. 저는 신화입니다. 옛날 옛적에 네, 현민이가 살았다. 현미가 인간이 됐고 아 그렇구나. 옛날 옛적에 전설의 고향을 보던 네, 왕비가 그리고 레전드 있었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전설은 애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한번 들으면 이야기 구조에 힘입어서 그냥 자기도 전승자가 돼버립니다. 재밌죠. 지명유래 한 번만 이야기가. 들으면 알잖아요. 그렇죠. 오금이 저렸다. 맞아요. 운동. 까먹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마다 할머니가 다 계시잖아요. 우리 다 할머니. 근데 각 지역마다 고을마다 할머니들은 그런 전설들을 한 3-4가지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입으로 막 전해져 네, 내려오는. 계속 덧붙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네, 살도 붙이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게임도 신화 수준의 이제 전설이 거대한 이야기. 맞아. 신화, 전설 다 들어가 있거든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현대 인터넷 온라인 게임, MMORPG 뭐 이렇게 표현하죠. 네. 이 거대 서사를 만드는 온라인 게임은 배경 서사, 게임 업체에서 만들어낸 그 세계관은 신화 수준입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개별 유저들은 그 신화 위에 나름대로의 전설을 만드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그 유명한 롤이 리그 오브 레전드죠. 아, 레전드. 개인은 유저들은 전설을 만들고 큰 세계관은 게임 회사에서 만들어주는 건데요. 이처럼 온라인 게임은 구전설화의 몰입 메커니즘을 매체설화로 반영한 아주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장치가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계속해서 민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민담은요 가장 다른 건 평범한 인간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전하는 사람이 재미를 목적으로 전승을 하고요. 그리고 시간과 장소, 증거물, 인물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민담이랑 이 비슷한 이야기들이 다른 나라에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승 범위가 전 세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럼 있지. 뭐 그러니까 있죠? 뭐가 제가 지금 있을까요? 생각하는 좀 이제 옛날에 책 같은 거 읽어보면 콩쥐팥이 읽어봤죠. 맞아요. 맞아요. 콩쥐팥이 이야기가 근데 뭐 TV 동화나 이런 거 말 보면은 콩쥐팥이 이야기가 외국의 신데렐라. 네. 그쵸.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 나오죠. 계모와 누이들에게 네. 놀림을 받았더래요. 아, 그렇지. 이 특히 계모 민담 있죠? 계모 모티프는 전 세계적입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있는 이야기고요. 엄마들을 외우는 네. 거. 그러니까 민담은 옛날에. 우리나라라기보다는 각 나라마다 자생적으로 비슷한 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 러시아 학자 블라디미르 프로프라는 분은 민담 형태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네. 그 책의 내용은 러시아의 민담 중에서 마법 이야기를 수학 공식처럼 다 공식화했어요. 와.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거죠. 오. 쉽게 말씀드리면. 이과신가 보다. 그게 그렇죠. 맞아 떨어지니까 딱딱 되는 맞아 거잖아요. 떨어지죠. 적어도 공식이. 마법담에 한해서는 모든 다양한 민담들이 일정한 수학 공식처럼 규칙이 있다. 네, 그 정도로 민담은 세계 보편적입니다. 옛날 기승전결이 딱딱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 아니야? 권선징악 뭐 이런 네. 거 있겠죠. 민담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